모히또 가서 제주도 한잔 하실래요? 요즘 낮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고 제주도가 너무 간절해지는 날씨죠? 오늘은 휴양지 부동산의 모든 것 드디어 제주편을 준비했습니다. 제주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몇 년 전부터 제주 한 달 살기가 인기여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해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1, 2년 정도 최소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 부동산 투자 포인트에 대해 여행하듯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제주 부동산 투자는요, 우선 크게 세 가지 큰 틀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제주시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서귀포시에 투자할 것인가 이고요. 둘째는 단독주택, 근린주택, 아파트 등 우리가 흔히 주택이라 부르는 물건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전답, 과수원, 임야 같은 순수 토지 등의 물건에 투자를 할 것인가 입니다. 세 번째는 만일 주택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정말 그림같이 멋진 집과 마당을 갖춘 전원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에서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가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크게 방향을 잡아 제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볼게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제주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에 비해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샅샅이 알지는 못해요. 철저하게 제주도민이 아닌 투자자, 외지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과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애정이 넘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제주도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제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휴양지 부동산의 모든 것 제주편은 여러 개의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출발할게요. 우선 제주도는 남북을 기준으로 북쪽은 제주시, 남쪽은 서귀포시로 나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딱 내리면 야자수가 보이는 제주공항은요, 제주시에 속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국적인 느낌도 나고 신라호텔, 롯데호텔, 하얏트호텔 등 멋진 호텔들과 관광지들이 꽉 차 있는 중문은 서귀포시입니다. 공항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인스타 인생샷 각이죠? 제주도 도두동 무지개 해안도로를 가볼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타이밍 잘못 맞추면 옆에 모르는 사람이랑 우정샷 나올 것 같아요. 무지개색 사이로 펼쳐진 제주 바다를 보면서 기분 업하기에 딱이죠. 제주도 놀러 가시는 분이라면 본격 출발 전에 이 해안도로를 지나가시면 기분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게요. 제주시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서귀포시에 투자할 것인가 입니다. 공항이 있는 제주시에는 제주도의 모든 중심기관이나 학교, 행정관청 등 주요 업무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에 대한 투자이든 토지에 대한 투자이든 아무래도 제주시 쪽이 선호도도 좋고 가격 상승률도 좋다는 것 예상해 보실 수 있겠죠. 반면에 서귀포시는 해외 어느 휴양지 못지않게 멋진 바다와 풍광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주시에 비해서는 토지나 아파트 등의 주택, 부동산 가격이 저렴합니다. 당분간은 제주도의 주택, 토지 등의 투자에서 가격 상승 힘이 좋은 곳은 서귀포시보다는 제주시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부 투자자의 관점에서 제주시 부동산 매물 가격이 비싸 서귀포시에 비해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투자 수익을 기대하자면 제주시가 되겠고, 부동산 가격이 낮아서 적은 금액으로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자면 서귀포시 부동산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물론 서귀포시라도 성산, 표선, 중문, 색달동 등 너무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제주 제2공항이 새롭게 건설된다면 서귀포시 쪽이 지금과는 다른 평가를 받게 되겠죠. 하지만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니까요. 아직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제주시 쪽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단독주택, 근린시설,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답, 과수원, 임야 등 순수 토지 투자를 할 것인가 입니다. 여기서 잠시 제주도를 구경하다 보면 돌담에 둘러싸여 그 사이로 농작물을 키우는 땅, 귤들이 심어져 있는 땅, 이런 땅들의 이름, 즉 지목을 전답, 과수원이라 하고 이를 농지라 합니다. 네, 잠시 이 검은 돌담, 밭담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높이도 낮고 어찌 보면 허술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돌담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사이로 바람이 나뉘어 들어가면 바람의 힘을 약하게 하고 밭의 작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동물이 침입하는 것도 막아주고요. 제주에 오면 곳곳에 보이는 이 검은 돌담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돌담을 보면 아, 내가 지금 제주에 왔구나 하고 기분이 좋아지죠. 완전 공감입니다. 농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농지는 원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농지를 취득할 때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필요한 서류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인데요.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부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지목상 농지, 전답, 과수원을 매매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 때 해당 지자체에 농취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계약을 하고 잔금을 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가서 농취증을 신청하고 미리 발급받아서 잔금일날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만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주도에서는 특히 이 농취증 발급이 까다롭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네, 제주도의 전답, 과수원 등의 농지 투자 시 농취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네요. 제주 여건상 도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않으면 영농하기 어려우므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농지취득 후 개발행위, 즉 주택을 신축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허가는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된다는 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제주 부동산을 사실 때는 꼭 현지 부동산 등 제주도민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초보자라면 수익 실현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토지 투자보다는 언제든지 매매하고 나올 수 있는 주택, 근린시설, 아파트 등의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투자가 먼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는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 제2공항과 그리고 각종 개발 계획 등이 있는데요. 이런 호재들을 믿고 막연히 땅을 사둘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전답, 과수원, 임야 등의 토지를 사서 그냥 매매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토지에 주택이나 건물 등을 신축해서 매매하면 세금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고 난 후 개발행위 등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제주도에 자그마한 땅을 사서 소규모로 집을 짓고 싶어도 제주도는 일반 건축 규제 외에도 제주도 자체적으로 토지 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거든요. 또한 건축비 단가도 육지보다는 비싸고요. 제가 2017년에 이도주공 아파트 작은 평수를 경매로 낙찰받아 세를 주기 위해서 내부 수리를 했었는데요. 육지보다 상당히 인테리어비가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 자재비, 인건비 등이 육지보다 확실히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제주도에서 외부인이 대규모 개발을 한다는 것은요, 제주도 자체에서 특수하게 적용되는 법을 모르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 제주도는 4.3 사건 등 역사적 아픔을 겪은 부분이 있어 외부인들, 특히 개발을 하는 외부인들에 대한 시선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인이 주체가 되는 대규모 개발 등이 상당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제주도에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순수 토지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미 건축물이 건설된 단독주택, 근린상가, 아파트 등의 건물 또는 주택에 대한 투자가 좋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죠. 제주도의 부동산 중 단독주택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가,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멋지게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작지만 아담한 마당이 있고 걸어서 해변을 갈 수 있는 주택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러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은 나중에 세를 놓아도 되고 작은 나만의 카페를 차려도 될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고요. 아닌가? 그래도 황금성이 좋다면 제주도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도 누리고 나중에 세컨하우스로 쓰는 것이 나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요, 봄, 가을에 햇볕 좋은 제주도만 생각하시면 막연한데요. 우스갯소리로 제주도에서 7, 8월의 태풍을 두어 번 경험해 보시면 생각보다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습니다. 외지인의 입장에서 난생 경험하지 못한 제주도의 7, 8월 강력한 태풍을 겪어보면 지붕까지 날아갈 뻔하고 깜짝 놀라죠. 제 생각엔 외부인이고 부동산 초보자라면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황금성이 보장되는 제주도 아파트 투자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아름답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제주에 대해 한참 여행을 한 기분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시 아파트 편에 대해 말씀드리고 서귀포시 아파트, 제주 단독주택과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휴양지 부동산의 모든 것 제주도 편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제주시 아파트 투자의 포인트 5가지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연동과 노영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제주 지역 아파트 투자입니다. 신제주는 제주공항과 가깝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위치해 있어 제주도민과 외부인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구제주 지역의 아파트 투자입니다. 구제주는 신제주 바로 옆 제주 구도심지로서 동문시장이 위치하고 제주법원이 위치한 곳이죠.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가 깊은 곳이고요. 전통적으로 학군도 좋고 기타 편의시설도 좋은 곳입니다. 세 번째, 구제주에서 아라대학교로 가는 길에 2010년부터 조성된 아라택지개발지구 아파트 투자입니다. 네 번째, 구제주 동쪽 제주에서 유일한 공업단지가 있는 화북공업단지 배후 주거지로 조성된 화북지구와 새롭게 바로 인근에 조성된 사마지구 아파트 단지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행기가 내리는 길에 위치해 있는 외도동 외도지구 아파트에 대한 투자,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중 제주부동산에 대한 아파트 투자는 신제주와 구제주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가장 우선으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담으로 제주 도민들의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과거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도 여행을 가서 제주 도민들에게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가 아니면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가 물어보면 대부분 주택에 거주하고 싶다 하였는데, 최근 제주에서도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건설되고 난 후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신제주 부동산을 살펴볼게요. 제주공항에서 나와서 렌터카를 픽업하러 가는 길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것이죠. 근데 일단 선 갈치조림후에 출발할까요?
신제주는 연동 그리고 노영동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주 아파트 투자하면 노영동, 연동에 있는 아파트 투자를 말하는 것이죠. 연동과 노영동은 1980년 초반만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곳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1970년대 후반에 신제주 설계가 이루어져 1980년대 초반부터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개발이 이루어졌으니 신제주라고는 하지만 아파트들이 연식이 있고 대개 200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초보자라면 이 노영동, 연동 아파트 투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노영동에서는 어떤 아파트가 비쌀까요? 노영동 2차 아이파크를 꼽을 수가 있겠네요. 2014년 준공에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영동 2차 아이파크 42평은 2020년만 하더라도 9억 5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14억 원 정도 하네요. 참 신제주 일대 아파트들의 가격이 2021년 봄부터 많이 올랐네요. 조금 더 노영동 일대의 아파트를 둘러보면 한라초등학교, 한라중학교를 기준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 두 학교는 신제주에서도 아주 좋은 학군인데요. 두 학교를 기준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1, 2, 3, 5차 아파트, 그 주위로 노영 아이파크, 해오름 아파트, 중흥 S클래스 아파트, 대림 1, 2차 아파트 등이 있는데 대림 아파트는 연동에 속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은 주로 평형이 34평형에서 그 이상의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노영동 인근 단지 아파트 투자는 제주도민들도 선호하고 외지인들도 공항, 편의시설, 학군 등이 좋아 선호를 하는 아파트입니다. 대부분의 단지들이 2000년대 초반에 준공을 하였고요. 가격대는 2020년까지는 34평형 기준 5, 6억 원대였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볼 때는 최근 몇 달 사이 제주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34평형이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하네요. 외부인이 투자 목적이라면 24평형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24평형은 많지는 않고 대림 1차 이편한 세상에 24평형이 있습니다. 노영동 다른 아파트를 좀 돌아볼까요? 백록초등학교, 노영중학교를 갈 수 있는 아파트 노영 뜨란체, 노영 이편한 세상, 노영 중흥 클래스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2005년에서 2006년 무렵에 준공되었는데요. 2020년만 하더라도 노영 뜨란체 34평형이 5억 5천에서 6억 원, 노영 이편한 세상 39평이 7억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시세 같은 경우 노영 뜨란체는 6억 원대 중반, 노영 이편한 세상은 8억 5천만 원 정도 하네요. 노영동 아파트 단지들은 신제주라는 택지개발지구의 쾌적함, 좋은 학군과 재원 사거리 일대 상업지역과 제주공항 인근으로서 제주도민에게도 인기 있는 지역이고 외지인들에게 투자로서도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신제주를 빠져나가기 전에 신제주의 유명한 재건축 단지 재원아파트 단지를 좀 돌아보고 나갈까요? 재원아파트는 제주시 연동 251-1번지 1원에 위치하고요. 22개동 656세대 규모로 1977년 건립되었습니다. 2016년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으면서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었었거든요. 이 재원아파트는 거의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재건축이 안 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째, 재원아파트는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제주도는 고도 제한이 있어 아파트 높이를 일정 부분 낮게 관리합니다. 이 고도 제한 완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원아파트는 신기하게도 단지 안으로 남북 동서로 도로들이 나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 주변 상업지구의 교통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재건축을 한다면 이 동서남북의 도로를 폐쇄해야 하는데 이 도로를 폐쇄하게 되면 교통체증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억 8천만 원 정도 했던 88제곱미터 26평형이 2021년 6월 5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치가 좋아 재건축이 된다면 신제주의 대장주가 될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제 구제주로 넘어가 볼게요. 구제주는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이죠. 저는 구제주에서 동문시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주도에 올 때마다 싱싱한 갈치를 사서 집으로 택배를 보내놓고 갑니다. 구제주는 부동산 투자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제주 역사가 있는 곳이지만 부동산 투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구제주도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초, 중, 고등학교의 좋은 교육시설과 기타 기반시설이 좋아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일례로 구제주의 신축 아파트로 도남동에 2019년도에 준공한 도남 해모로 리치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도남 해모로 리치힐은 제주에서 의미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의 최초로 제주 도내에서 공동주택을 처음으로 재건축한 아파트거든요. 도남 해모로 리치힐은 과거 도남주공 연립이었어요. 1984년 5월에 준공되어 지상 3층에 13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였습니다. 도남 해모로 리치힐은 1984년 5월에 준공되어 지상 3층 13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였습니다. 이곳을 재건축한 아파트가 도남 해모로 리치힐이죠. 도남 해모로 리치힐은 2016년 분양을 했고 분양가 34평 5억 원 선이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7억 원 정도를 유지하다가 2021년 6월 기준으로 8억 5천만 원 정도의 시세네요. 도남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좋은 가격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구제주에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가격이
가격이 좋습니다. 그러니 구 제주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가 될 재개발 예정지나 재건축 단지를 투자하는 것도 매우 괜찮은 투자 포인트겠죠. 신제주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로 재환 아파트가 있다면 구제주에서는 이도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을 준비 중입니다. 이도주공은 1단지와 2, 3단지가 각각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이도주공 아파트 1단지는 85년 7월 준공을 했고요. 480세대입니다. 재건축 계획으로 포스코 더샵이 지하 4층에서 지상 14층 14개 동 899세대를 건축할 예정이네요. 이도주공 2, 3단지는 1988년 9월 준공하였고요. 760세대입니다. 재건축은 현대 힐스테이트가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13개 동 877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네요. 이도주공은 1단지와 2, 3단지가 거의 인근에 가까이 붙어 있어 원래는 통합하여 재건축을 하면 좋았는데요. 1단지와 2, 3단지가 각각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후에 1단지와 2, 3단지의 출입구 등이 겹치는 문제점이 예상되는 아쉬운 점도 있는 단지네요. 그래도 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서요. 2018년 3억 원 정도 하던 13평형이 현재는 6억 원 정도 하네요. 이도주공 아파트 인근으로는 이도초등학교와 중학교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장점이죠. 재건축이 된다면 좋은 가격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주는 지역 곳곳에 초, 중, 고등학교 등의 학군이 좋고 과거 제주의 중심이라 살기 매우 편한 곳입니다. 구제주라는 명칭처럼 주거지, 즉 주택 등이 낡았었는데 이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주 좋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주에서 새 아파트로 바뀔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도 좋겠어요. 제주도 스타벅스를 오면 한정 메뉴 구경하고 맛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는 플레이모빌 우주인인가 구한다고 난리였잖아요. 그 아이는 이미 저희 집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요새는 아이스박스가 대세입니다. 스타벅스 노예네요. 벗어나는 방법 좀 알려주실래요? 아무튼 이제 구제주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어디를 가냐면요. 제주도에서 유일한 공업단지인 화북공업단지가 나올 거예요. 화북공업단지는 제주도에 쾌적한 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던 제조업체를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8만 평 규모로 조성된 곳인데요. 1984년부터 시작해 1987년 조성이 완료된 곳입니다. 화북공업단지는 제주도 제조업의 본산이기는 하지만 관광산업이 메인인 제주시로서는 구제주 인근에 좋은 곳에 위치한 공업단지를 늘 이전시키고 대신 이곳을 개발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화북공업단지는 이전 문제가 자주 언급되는 곳입니다. 화북공업단지 인근으로는 화북사마지구가 있는데요. 이곳에 아파트 투자도 좋습니다. 공업지대 옆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 공업지대를 옮기려고 하는 이슈도 있다는 점이 있고요. 일단 위치도 신제주, 구제주만큼은 아니어도 공항과 인근에 있고 제주, 조천, 함덕, 김영 등의 관광지로 빠져나가기 전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지니까요. 그러면 화북공업단지 인근의 아파트를 좀 살펴볼까요? 이 공업단지 인근에는 화북주공 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는 98년 준공 392세대, 2단지는 98년 준공 566세대 전체가 24평형 단일평수고요. 3단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4단지는 98년 준공 810세대 20평형에서 24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화북주공 아파트 4단지 4구제곱미터, 즉 20평형 아파트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2020년 매매가가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에 전세는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요. 화북주공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었을 때는 이 지역이 투자로서는 조금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화북주공 단지가 있는 곳에 사마지구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화북단지 사마지구가 한 택지개발지구처럼 느껴져서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났죠. 참고로 사마지구는 삼양동과 화북동의 약자입니다. 사마지구는 삼양동, 화북동, 도련동 일대에서 2004년에서 2010년까지 개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주택단지들이 혼재하며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택지지구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네요. 주변으로는 공원도 많습니다. 사마지구의 한 가지 특징은 아파트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인데요. 민영아파트와 10년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순수 임대아파트 등이 섞여 있어요. 사마 부영 2차는 분양단지입니다. 부영 1차, 3차, 5차, 6차는 10년 공공 임대이나 최초 임대 후 5년이 지나 분양인 아파트입니다. 부영 1차는 조기 분양을 완료하였고 NHF 사마 1단지는 임대아파트네요. 이 사마지구 아파트들에 대한 투자도 좋습니다. 분양을 하였거나 분양을 완료한 단지들이 2020년 4억 중반에 거래되었으나 현재는 5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신제주, 구제주 아파트에 대한 투자도 좋지만 공항 인근에 있고 비교적 새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인 화북주공, 사마지구 아파트에 대한 투자도 눈여겨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시 아파트 3개 구역에 대해 다루어 봤는데요. 제주시 아라지구, 이도지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음번 휴양지 부동산의 모든 것 제주편 영상에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은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과거 2008년부터 제주 부동산 붐이 일어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제주 부동산 시장이 초호황이었습니다. 네, 중국 자본을 유치하였고 서울에서도 제주살이 붐이 일어났죠. 많은 연예인
연예인들이 제주도에 집을 장만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각종 언론의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맞이합니다.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서 빠져나갔고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규제로 인해 외부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죠. 최근 몇 년 동안의 부동산 정체기를 거쳐 2021년 초반부터 제주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 속에서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늘 가치 있는 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다를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서귀포 해안에서 보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햇볕이 따뜻한 봄날 서귀포 해안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는 해외 휴양지 못지않게 아름답거든요. 이 제주도 아름다운 곳에서 나의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듯합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시세 차익 목적보다는 제주의 멋진 바다와 햇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주거 공간을 가진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주시 여행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서귀포시 아파트 편은 휴양지 부동산의 모든 것 제주도 서귀포시 편을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